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이해와 성공적인 창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4주 동안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승주 교수입니다. 자, 성공적인 장기요양시설 창업 전략의 세 꼭지를 제가 주제들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인드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6가지예요. 첫 번째 정보입니다. 계속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이번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정보예요. 왕도가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이끌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그런 쪽집게 과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보에 밝아야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금 탄생 12년 됐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여러분들도 벌써 6년에 한 번씩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정보력, 그다음에 이거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마인드와 비즈니스적인 스킬, 사업 수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복지 마인드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만 섬기는 사업만으로서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한 비즈니스라는 것이에요. 사업 전략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전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도는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쥐약암보호센터가 2, 3년, 3, 4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지금 변화되어 있는, 정부가 달라지면서 또는 또 장관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이 제도는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이에요. 이러한 추이를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들으셨죠?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과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종사자를 뽑아서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미리 선정해 놓고 같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종사자를 뽑을 때도 굉장히 1차, 2차, 3차, 4차에 거쳐서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 기관의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인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복지 경영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복지적인 마인드로만 해도 안 되고 이 복지와 경영을 같이 겸비하여 믹스시켜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지혜가 창업주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공정성, 이 투명성은 더 말할 일도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창업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불법이나 허위 청구나 부당 청구로 인해서 많은 공단으로부터 또 물어내는 그러한 초창기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몰라서도 그러기도 했고요. 또 무리하게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또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방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투명성, 공정성,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투명성, 공정성, 이 객관성, 합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가치 이념으로 사실 형편이 어려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해서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떠한 이유효과를 불문하고 이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아서 이제 같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16년 동안 재가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많은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고 같이 상담을 했을 때 기관장님들이 저한테 강의 요청을 주었던 내용들을 좀 모아본 거예요. 종사자들에게 이러한 주제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꼭지로 좀 종사자들에게 설득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본인에 대한 일에 대한 긍지, 또 어르신 중심, 내 편의가 아닌 어르신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말과 언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직원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좀 사이좋은 그러한 관계 형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진정성 있게 일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관장님들이 종사자들에게 바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종사자들에게 이런 마인드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프로페셔널한 여러분들 같은 동역자, 파트너, 종사자로 양육해내기 위해서 이 꼭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사자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어르신들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말과 언행이 아름답고 매너 있고 친절한가, 안전사고에 누구보다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가,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능동적이고 진정성으로 갖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종사자들, 사람 중심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꼭지입니다. 자, 시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본력에 따라서 경제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창기에는 2008년도 노동장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시설이 하드웨어가 경쟁력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세팅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호자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야간보호센터든 시설이든 이제 순회를 해요. 이 시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해요. 그 당시에 초창기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경쟁력이 되었었어요. 시설이 굉장히 멋있게, 또 의료기기라든지 또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게 아름답게. 지금은 이 하드웨어에는 사실은 기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그 시설의 조직의 경쟁력이 된 시기는 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새 세팅되어지는 시설들을 보면 정말 이쁘게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세팅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드웨어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을 돌아다녀서 보셔서 직접 눈으로 익히고 최소한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오고 불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꼭 최소한 10군데 이상은, 주간보호센터가 되었던 요양원이 되었던 공동생활가정이 되었던 최소한 10군데 이상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또는 다른 지역까지 돌아보시고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은 이제는 재활사업 및 특화사업입니다.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서비스의 질로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루틴하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떠나서 진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치매 중풍으로 인하여 심신이 허약한 육체적인 신체적인 향상 기능도 발달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정서적인 부분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제공하는 이런 시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통하는 또 매너 있는 시설, 또 이 겉과 속은 보시는 것처럼 겉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서 보면 종사자들 간의 불협화음과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또는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보호자와 또 직원들 간의, 또는 대상자 우리 어르신들과 종사자 간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과 이 어색함과 이 아름답지 못한 이 부분들을 시설장님들이 간파하여 시설을 운영하셔야 되는 거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다음은 브랜드 파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이 뭐뭐뭐 주간보호센터, 뭐뭐뭐 요양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뭐뭐전자, 또 무슨 뭐 자동차, 이렇게 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로도 많이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무슨 요양원 했을 경우에 저 요양원은 누구누구 센터장님이 운영하는, 시설장이 운영하는 그 주간보호센터야. 거기는 보지도 않고 그 기관장만 생각하면 무조건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보내도 돼. 라는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6번째 마지막 꼭지는 인간 경영입니다. 어찌됐건 장교양 사업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르신, 종사자, 또 보호자, 또 종사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조직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주로서, 기관장으로서, 리더자로서 그 조직을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 인간 경영에 대한 수업을 어디서든 많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든 또는 책이든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신 후에 창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보다 유명한 직원, 브랜드 워커, 브랜드 파워, 사람이 곧 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CEO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종사자도, 여러분들 종사자 한 사람이 결국 홍보맨이고 마케팅맨이고 나중에 이제 운영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브랜드 워커, 브랜드 파워 있는 회사보다 더 유명한 직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도 중요한 직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공적인 조직의 특징은 종합해 보면 직원들 간의 소통, 조직 간의 소통,
혼자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들 간의 팀 경영을 하고 종사들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즐거운 시설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칭찬하고 어르신을 칭찬하고 하는 이런 매너 있는 소통의 조직의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